대방건설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에버랩스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일전에도 그 동탄 대방거 2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만은, 자, 여기 지금 뭐 상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진 않고요. 상가도 이제 하시는 분들만 상가라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 잘 안 되죠. 자, 홈페이지를 그냥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봤을 때는 뭐 여기 화면 다 잘라먹고, 이게 지금 진짜 얘네 오리지널 홈페이지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건 C3 블록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입장경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요번에 나가는 C2 2차 같은 경우는 얘가 49층으로 해서 좀 바뀌었어요. 원래 41층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층수가 49층으로 해서 좀 상향됐습니다. 뭐 동탄역이라든지 이거는 어차피 이 동네에서 다 갖다 같이 붙여서 쓰는 내용일 테니까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자족 신도시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랑 KTX랑 SRT랑 뭐 여러 가지가 다 쓴다고 하니까 뭐 그런 점은 좋은 점일 것 같고요. 뭐 동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탄도 저도 간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딱히 분양으로 해서 좋은 데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자리도 이거 말고 이제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갈 일이 없었었죠. 그래도 옛날에 그 동탄이 아니라 동탄도 이제 완전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많이 들어가져 있고, 뭐 사람 살기 뭐 부족함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또 바로 옆에 일동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여기가 동탄 오른쪽 편으로 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초중고라든지 이런 게 교육 환경이 좀 괜찮을 수는 있는데, 동탄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전부터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여울초등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자체가 나가는 게 거의 다 상업용지다 보니까 일반 주거 환경이랑은 좀 다릅니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위치, 교통 한번 보십시다. 위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성남 내려가서 GTX가 쭉 내려가고, SRT도 내려가고, 그리고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는 20분 안짝으로 떨어지고, 동탄에서 수서역까지도 역시 15분 정도 에서 떨어지고, 괜찮네요. 예, 그 정도에서 가게 되면 진짜 괜찮죠. 서울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요런 GTX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논스톱으로 해서 그냥 막힘없이 쭉 뭐 140km로 해서 달린다고 했나요? 예, 그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면은 지리적인 위치는 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 집에서 이 근처 동탄에서 산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동탄에 GTX를 타러 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밑에 뭐 남동탄, 뭐 북동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진짜 GTX나 SRT 타러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는 대방 DMCT가 여기죠. 2차.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한 300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하나 걸어가면 돼요. 한 블록 차이기 때문에 가깝죠. 그리고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 롯백이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가 여기 있는 거고, 내가 분양권 강의할 때마다 항상 여기를 제 우선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가장 그 교범적인 모범 사례가 바로 여기죠. 하나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꼭 잘 봐두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앞에 골프장 조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호수공원 조망, 뭐 산 조망, 바다 조망보다 골프장 조망입니다 라고 해서 일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강남에서 학원에서 우리 수업을 할 때도 내가 항상 문제 내고서 맞춰보세요 했던 데가 이제 바로 이런 케이스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단지로 해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동탄이 조금 빠지고 뭐 조정 거품이나 어쩌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여기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첫 방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얘는 끄떡이 없었죠. 예. 그래서 제가 해당 지역에서 첫 방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잡으세요 라고 해서 꼭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학교가 하나 있을 거고, 공원이 있는 건 좋아요. 여기가 한 10만 평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처럼 초, 중, 고가 막 다 같이 붙어 있는다든지 여러 학교가 여기저기 막 있다든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상업지 쪽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은 조금 아쉽죠. 이거 말고는 내가 알기로는 학교가 별로 없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지도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은 여기 이만큼 큰 규모로 해서 잡혀져 있기 때문에 1동탄만 해도 괜찮은데 1동탄이랑 2동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GTX랑 SRT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서머리한 거를 아예 보여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타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아파트가 이제 8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던 59 타입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럼 이제 평면도 돌려쓰기 못하겠네. 예. 84AB가 들어가고 102 타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54랑 155가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펜트 역할을 하는 거겠죠. 펜트 짱 노릇할 것이에요. 예, 대장이라고 합시다. 예, 대장 노릇할 것이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81세대, 80세대에서 102 타입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게 이제 요걸 조금 줄여주고 그 위에 맨 위에 상층을 두 개의 집을 이제 하나로 합쳤겠죠. 예,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장 노릇을 하는구나. 155짜리가. 아까 부산에서는 지난 편에서 방송을 했을 때 그 부산 같은 경우는 355, 335 막 이런 애들이 막 펜트 노릇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155가 짱 먹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OP가 323개, 아파트가 530개 정도 나와 있고 24년도 10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9층짜리 가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양가가 비싸지고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상복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OP는 나중에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피가 그렇게 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OP는 원래 성격 자체가 월세를 받는 그쪽으로 가는 거지. 아파트도 물론 월세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파트는 금액이 비싸잖아요. 3억 넣고서 예를 들어 갖고 3억 넣고서 뭐 월세 100만원 받는 거랑 아파트는 뭐 6억인데 6억 넣고서 똑같이 월세 뭐 120만원 받는 거랑 얘기가 다르죠. 수익률이 다르잖아, 수익률이. 그래서 월세를 꼬박꼬박 바꿔서 수익률로서 땡기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OP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피가 좀 뜨고, OP는 피가 좀 안 뜨고, 대신에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수익률이 높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닭고기냐, 돼지고기냐,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OP는 뭐 피가 안 뜨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의 투자 성격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물론 이제 OP가 좀 뜨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다 알아서 내가 항상 그 에버레스트 우리 밴드나 카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랑 같이 있는 OP는 또 죽어납니다.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아 또. 예. 참 신기하죠, 그죠? 아마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가 아마 얼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없지. 뭐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 해봤자 그냥 뭐 리딩을 해주는 분들이지, 그 사람들이 뭐 좀 해설 조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리딩 정도 수준. 예. 나는 원래 현장을 뛰던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지금 뭐 분양권으로 물려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해결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착한 일도 해요. 자, 보십시다. 이거죠. 자, 여기인데 동탄역 시범단지죠. 동탄역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로서 얘가 맨 처음에 초창기 제일 먼저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탄역 로얄두크 비스타, 얘네 같은 경우도 잘 나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13억. 입지가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블럭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 예, 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먹어줬죠. 그거 아니었으면은 로얄듀크 뭐 비스타 이런 거 먹어주긴 하겠습니까? 그리고 반도 유브라 아이파크도 아니고 아이비파크 뭐 5.0 뭐 6.0에서 동탄에는 특히 반도 유브라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동탄은 원래 일군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아이비파크 5.0 뭐 이상해, 뭐 6.0은 뭐야, 5.0은 뭐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도 지금 12, 13, 14 갑니다. 예. 초등학교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이제 가깝다는 이유, 이제 그런 거죠. 이 차가 여기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학교가 이제 요거, 예, 조금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동탄역은 가깝다는 거, 이제 그런 거죠, 뭐. 근데 이거 말고는 지금 학교가 조금 한참을 더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조금 멀죠.
700m. 예,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들어갈 만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이제 얘네들처럼 완전히 같이 이제 단지 안에 딱 나눠 먹기 해갖고 완전 끌어안고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처럼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쉬웠었던 거죠. 다른 데는 완전히 에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들어갔는데, 그죠? 하나씩은 다 얘네들 다 가지고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는 아파트가 아닌 상업지구다 보니까 아파트 옆에 이렇게 그 초등학교가 들어가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았었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네 오른쪽 편이 다르고 왼쪽 편이 좀 다르긴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역 요거 사이를 가지고 이제 경계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 12, 13, 14, 15 정도를 가는 시세로 봐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를 보는 이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는 싸게 나오니까 50% 이상 싸게 나옵니다. 얘가 지금 거의 한 7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6억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15억 잡아주고 새 아파트인데 더군다나 근데 6억에 나온다 그러면은 50% 세일이 뭐야 60% 세일한 셈이죠.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500, 1600에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00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6억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6억 언더로 해서 빠지는 금액인데 근데 시세가 뭐 12, 13, 14, 15억 간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사람들이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로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동탄역 가깝고 만일에 진짜 남동탄 저 밑에 사는 사람들 가셨으면은 어휴 진짜 오산 시티자이 같은 경우도 뭐 남동탄이라고 해서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때. 근데 진짜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면 여기서 동탄역까지 가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죠. 예. 그리고 같이 나오게 되는 오피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피도 지금 여기 나가는 게 7, 8억 갑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한 2억 정도 붙어 있는 상황인데 오피가 원래 그렇게 피가 붙거나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 같은 경우는 잘 됐어요. 예, 옛날에 그 우미린 린도 괜찮았고 롯데도 괜찮았고 파라곤도 괜찮았고 다 7, 8, 9 정도 갑니다. 우미린은 아마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어디 있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예. 여기구나. 예. 린스트라우스. 여기도 그때 뭐 대단했었죠. 이거 예, 호수가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갔었어요 사실. 예. 여기도 지금 입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는 보게 되면은 3.4km면 진짜 너무하다 진짜. 차로 10분 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아침에 나가서 버스 기다리지 버스 매어 터지지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래저래 동탄역에서 이제 또 들어가야지 그러면 한 2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서까지 가는 시간보다 더 걸리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가깝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버스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그게 역세권 하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얘네들 이전에 분양을 했을 때는 사실 뭐 한 6억에 분양을 하고 해서 굉장히 막 비싸게 나왔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때 5억인가? 예, 5억 정도에 분양을 해갖고 지금 P 2억 붙어갖고 지금 7억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도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거보다 좀 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피스텔에서 좀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옛날에 그 판교 벨리자이 걔네들처럼요. 근데 원래 그래요. 상가랑 아파트랑 오피랑 이제 같이 한 단지 블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가 싸게 나오면은 오피나 상가에서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 메꿔줘야 되니까. 근데 상가가 생각보다 싸게 나온다. 아니 아파트가 보통 먼저 들어가니까 아파트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만일에 상가나 오피스텔이 들어간다 그러면 얘들은 그나마 조금 금액이 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죽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가 지금 분상제가 올려갖고 얘가 싸게 나왔으면은 오피스텔은 사실 분상제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좀 비싸게 나올 확률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관리가 돼서 주변에 7억 8억 간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7, 8, 9억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6억에 나온다 할지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6억에 나온다 할지라도 최소 1억 이상의 공간 예, 피가 뜰 수 있는 그 여지는 좀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예.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서도 청약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데는 서울에서도 줍니다. 물량을 좀 배분을 해줍니다. 물론 조그만 동네 지역에 사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다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8호 타입 이상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은 5대5 50% 가점 50% 추점
근데 그 추첨에서도 추첨 50% 나가는 물량 중에서도 75%는 무주택, 그리고 1주택 서약자 처분할게요 하신 분들은 이제 25% 배정 물량 받게 되는 거고, 배정 물량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이너 리그에서 몰리고 해서 2부 리그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부 리그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경합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이게 2019년서부터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했다가 이제 법규가 계속 많이 바뀌었죠. 금액이 또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얘기는 사실상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 자체가 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공시지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분양가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땅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 분양가가 다른 거지. 콘크리트, 철근이랑 이런 거 비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건 차이가 안 나. 땅덩어리, 땅떼기의 지가, 유식하게 말하면 지가. 그게 달라서 분양가가 다른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막 올라가 버렸으니까 얘들은 굳이 빠르게 분양을 할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84 언더로 나가게 되면 다 가점으로 해서 빠져버리게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 요번에 배기 타입을 만들어 냈었죠. 그리고 OP도 층을 좀 올렸었죠. 타입도 좀 다 바꿔버렸었죠. OP가 원래 이제 원룸 투룸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했었다가 규제를 좀 피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게끔 아파텔로 바꿔버린 거죠.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개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완투룸에서 뭐 25, 35 뭐 이렇게 해서 45 나가던 것들을 이번에 75랑 84 A, B 타입으로 해서 이제 다 완전히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를 대체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규제를 다 피해서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뀜이 좀 있다 보니까 2019년서부터 미루고 그리고 이제 굳이 바꿀 이유도 없었고 하면서 그냥 뭐 세워라 내어라 개기고 간 거죠. 그러다 이제 4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왕에 하는 건 좀 빠르게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2월 19일 이후에 이미 뭐 지금 뭐 3월 달이니까 그새 이제 또 시간이 벌써 이제 3월이 돼버렸으니 그게 좀 아쉽죠. 좀 빨리 나오고 그랬으면은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5년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무 기간으로 해서 살게 되면은 전세 월세 물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월세 물건이 없어서 금액이 막 올라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전월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또 밀어 올려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나 마찬가지지 뭐 다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결국 한 4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리고 에버랩스 여기 밴드와 카페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많이 취득을 하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